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저희 집 몬스테라 세입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다 펼쳐졌었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잎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이 지금 옆면 보시면 하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흰 지분이 또 많게 되면 아무래도 잎이 탈 수도 있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예쁜 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던 잎 자체도 흰 지분이 꽤 그래도 많은 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잎은 그래도 조금 더 예쁜 산반 무늬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예상대로 걱정이 되기는 해요. 초록색도 있기는 한데 갈수록 좀 흰 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가지고 어쨌든 아직 다 펼쳐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픽텀 트리 컬러가 보시면 제가 원래는 항상 꽃대를 미리 잘라내주면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꽃을 한번 안 자르고 냅둬봤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아글레오네마의 꽃이 예쁘지 않다는 걸 이미 사진을 통해서 다 봐왔기 때문에 굳이 기를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자르면서 풀 위주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도 꽃을 자주 내주니까 한 번쯤은 꽃을 피는 모습도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한번 다 펼쳐지는 모습까지 보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식물 키우면서 식물 초보 때 많이 하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거든요. 많이들 해보셨을 그런 실수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쯤 식물 키우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초반에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는 해봤던 실수들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저도 이거는 했던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식물 초보 때는 작은 식물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 한 번 분갈이를 해주고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점차 화분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오랫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큰 화분을 사다가 거기다가 분갈이를 해줬다가 과습으로 다 보낸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은 화분이 너무 크게 되면 뿌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흙에 있는 고인 물 때문에 뿌리들이 점점 썩어서 과습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결국에는 금방 죽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했었거든요. 분갈이를 아주 큰 화분에다가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대부분의 큰 화분들은 예전에 정말 식물 초보 때 샀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화원에서 구매를 하면서 식물 물을 주는 주기를 꼭 물어보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을 주는 주기라는 게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집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집이 또 습하냐 아니면 좀 건조한 집이냐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화분한테 물을 줬다고 해도 어떤 화분은 그날 물을 안 줘도 되는 식물이 있고 또 어떤 화분은 물을 줘야 되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양의 식물을 키운다고 해서 뭐 물을 줄 때 뭐 어떻게 이 식물을 한 번에 물을 다 주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날 줘야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키우다 보면서 식물만 보면 이 아이가 오늘 물을 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거는 키우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나 아직까지 이거 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식물을 갑자기 많이 기르시는 것보다는
차차 적응이 되고 우리 집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또 새로운 식물을 들이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식물 키우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식물을 구매해서 또 그 식물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흙 배합법, 또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식물들을 한 번에 들이시게 되면 기르면서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하는 그런 실수 중에서는 식물 구매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 많은 식물을 구매하고 또 많이 보내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 주는 주기를 어느 정도 내가 키워보면서 이 식물에 물을 줬을 때 어떤 그 상태와 또 물이 부족했을 때의 상태를 계속 관찰을 해 가면서 우리 집에 맞는 물 주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일단 분갈이를 할 때는 무조건 판매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들은 아무래도 무균 처리가 된 그런 흙으로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당에서 키운다거나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키우는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바깥에서 퍼온 흙으로 분갈이를 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벌레들이 집 안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거의 100%예요. 밖에서 퍼온 흙을 가지고 분갈이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실내 식물을 키울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개미가 나올 수도 있고요. 판매하지 않은 바깥에서 퍼온 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식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물 받침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로 들고 가서 뭐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물을 흠뻑 주고 물구멍에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이고 그건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식물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물 조리개로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물을 어느 정도 먹을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줬을 때는 밑에까지 물이 고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물을 이제 줘야 될 애들을 다 주고 나서 한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한 몇 시간 뒤에 물받침에 있는 물들을 다른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부 비워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인 상태로 그대로 며칠 방치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또 과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물을 준 뒤에 물받침에 물이 고여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플랜테리어를 위한 식물을 사가지고 정말 햇빛이 하나도 없는 사실 저도 이렇게 식물 키우면서 이 식물 저기 구석에 저쪽에 하나 두면은 그 장소가 참 예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식물들한테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장소에 두고 싶어도 두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플랜테리어를 생각하고 전혀 빛이 없는 공간, 그리고 통풍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구석진 공간에 식물을 덩그러니 두고 마치 집안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키우시게 되면 분명히 얼마 안 있다가 식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드라마나 뭐 영화나 TV를 보면 안에 있는 식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저기에다가 식물을 두면 분명히 저 식물이 좋지 못한 환경일 텐데 라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플랜테리어용으로 식물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꼭 창가가 근처에 있는 곳에서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식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또 이 중에서 식물 초보 때 많이 했던 그런 실수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식물들한테 뭐 따로 해줄 게 딱히 없더라고요. 제가 뭐 분갈이 해줘야 될 애들도 지금은 딱히 없고, 날씨가 온도가 완전히 많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가 한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관엽 식물들은 대부분 거실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베란다 온도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저녁에 미리 문을 닫아놓고 자서 그런가 19에서 20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너무 제가 한가한 식물 키우기를 하고 있는데, 식물들도 굉장히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잘 자라주고 있고요. 딱히 뭐 병충해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뭐 손이 갈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저절로 커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제 곧 바깥에 있는 너무 커진, 덩치가 정말 커진 아이들을 실내로 어떻게 배치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한가하지만 새로운 식물을 들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애들을 계속 이렇게 잘 크는지 정말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 아이가 벌써 잎이 4장이 됐네요. 정말 힘들게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알로카시아 오키나와 실버라는 아이고요.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개체로 키운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잎 4장을 4장째 내주고는 있는데, 그전에도 여러 장을 내줬다가 죽고 내줬다가 죽고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고요. 잎 한 장을 크게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애초에 거의 뿌리가 녹은 그런 아이가 왔었고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도를 했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는지 4장째 잎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베고니아는 베고니아 마소니아 락이라는 아이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개구리 같이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새순을 점점 내주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잘 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멜라노블라타라는 베고니아인데요. 분갈이 한번 해주고 나서 몸살을 크게 앓고 기존에 있던 잎을 다 떨구고 이제 나와 있는 잎들은 분갈이 해주고 난 뒤에 다 새로 나온 잎들이에요. 한동안 성장을 멈췄다가 이제 이렇게 곳곳에 새순들이 보이긴 하네요. 죽진 않을 건가 봐요. 새순을 보여주는 것 보니까 죽지는 않고 다시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다른 개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이는 잎 한 장만 지금 남은 상태고요. 아직 적응이 안 됐는지 새순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실은 제가 정말 손이 안 가는 장소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온습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크는 애들은 뭐 물도 뭐 한 달에 한 번 줬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물 줬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여기 넣어놓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자라주니까 가장 손이 안 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물을 거의 안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안스리움 클라리네 비움인데요. 제가 처음 키운 안스리움이고요. 이제 겨우 잎이 3장이 됐는데 이제 그 전 잎은 또 이렇게 하얗지고 있고요. 이 아이도 제가 키우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온실에 방치 중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또 잎 내줬다가 또 떨궜다가 그렇게 예쁘고 크게 자라질 않고 있어가지고 그냥 방치 수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식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려다가 또 저희 집 식물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자구 키우고 있는 애들 이파리가 너무너무 조그맣고 귀엽게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애들은 오픈하고 키우는 여기 이쪽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는데 지금 이 물통도 가득 거의 차가지고 최근에 이런 애들 진한 잎으로 나온 이 거북 알로카시아들이 이 옆에 있는 통에서 옮긴 애들이에요. 열어보니까 잎들을 이렇게 다 펼치고 있어가지고 이 오픈해서 키우고 있는 물통으로 계속 옮겨주고는 있는데 양이 점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자리가 좀 비좁지만 그래도 옮겨주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광합성을 해주면서 커야 되는 애들이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잎이 하나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얘는 조금 더 크고 옮겨줄게요. 이제 여기서 또 뚜껑을 덮고 이제 뿌리가 나오고 새 순이 올라오기까지는 좀 빛을 좀 차단해주면서 최소한의 빛으로 기르고요. 그리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식물등 근처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클린 잎이 2장째 이제 첫 번째 잎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색감이 아주 연두연두하고요. 악어 같은 잎사귀의 이 표면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원래 정말 크고 예쁘게 잘 크고 있었는데 제클린 잘 키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기르던 아이였는데 제클린을 보낸 줄 알고 또 갔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밑동만 남아있던 아이에서 펼쳐진 잎이 제클린이었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 있었구나 싶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옆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이 아이는 제클린이 자구 번식을 해가지고 옆에서 사실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 옆으로 자구가 번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더 발달이 되고 조금 더 잘 크는 모습 보고 나면 그때 흙으로 분갈이해서 이번에는 안 죽이고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잎도 굉장히 여리여리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이파리가 막 물에 담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제가 나중에 영상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안에 좀 엉킨 줄기들을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옆에도 거북 알로카시아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유묘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덱인데요. 프라이덱은 자구 그러니까 모체는 하나였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3개의 개체를 하나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놨는데 이 프라이덱이 정말 응애를 너무너무 응애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한참 키우다가 요즘에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안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지금도 잎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원래가 안 좋았던 잎을 갖고 있었는데 프라이덱의 새순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잘 죽지는 않는데 이렇게 잎을 예쁘게 유지시키는 게 좀 힘든 그런 알로카시아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무늬 보스턴 고사리고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도 원래 번식 개체였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서 이제 조만간 집 안으로 들일 때 장소를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고사리 종류들은 다 하나같이 고민이에요.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 무늬 보스턴 고사리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일반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굉장히 지금 무겁고요. 엄청 크거든요, 사실. 큰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커요. 이 아이를 어디다 둬야 될지 이 아이도 고민이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도 엄청 커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안에서 새촉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히메 몬스테라도 너무너무 지금 대품으로 크고 있고 키도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 아이도 이제 장소를 적당한 장소에다가 이제 들여놔야 되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정말 무성하죠? 크기도 큰데 이파리도 굉장히 무성하고 잎들도 다 하나같이 큼지막한데 또 깨끗해요.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로베르시아나도 정말 많이 큰 식물이고요. 잎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로베르시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실내에서 한번 길러봤다가 이파리가 예쁘게 유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주로 기르거든요. 그리고 추워질 때만 실내로 들이는데 실내에서 또 이파리가 안 예뻐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빌리에티에고요. 빌리에티에도 새순을 계속 내주고 있어요. 여기 또 새순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 새순 나오면 그 새순 자리에서 연이어서 바로 이렇게 다른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성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굉장히 생김새도 멋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이 멋스러운 모습을 화면에서는 잘 담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잎 무늬가 화려한 이런 애들이 오히려 카메라에 담았을 때 예쁜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빌리에티에 같은 이런 식물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가 한 화면에 예쁘게 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그 다음에 크테난테 종류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인시그니스도 잘 자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박지란도 지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번식했던 개체도 아주 새순 잘 내줘가면서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방패엽 너무 예쁘죠? 새로 나온 방패엽이 아주 넓적하고 커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